안녕하세요. SNS쿨 시즌2 에어컨 관리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4편. 지금 다루는 거는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거라 기존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급편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상급편까지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상급편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장 사례나 어떻게 진단을 했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룰 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편이 얼마나 호응을 갖고 있고 얼마나 반응이 좋냐에 따라서 중급편, 상급편을 만들지 안 만들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편, 2편, 3편 정주행하고 오셨다면 자, 이제 4편을 들을 차례입니다. 팽창 밸브라는 부품입니다. 팽창 밸브라 하면은 한 이만해요. 손가락 두 개 크기, 두께 이 정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아스팔트와 스프레이 법칙 중에 스프레이를 실현해주는 부품이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통이 차가워지는 원리를 만드는 건데, 팽창 밸브에서 다음으로 지나가는 게 차량 실내에 있는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으로 가게 되거든요. 일명 증발기라도 합니다. 증발기. 이 팽창 밸브에서 에바포레이터로 갈 때 교축작용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단일 팽창을 시킵니다. 직경이 일정한 배관에서 갑작스럽게 일정 부위를 딱 줄여주면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축작용을 통해 단열 팽창을 일으켜서 에어컨 내부 차 실내에 있는 에바포레이터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에어컨 라인 컨디션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축작용, 즉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물질이 되게 민감하다는 뜻이죠. 또한 에어컨 라인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그 수분이 얼음 알갱이가 돼버리는, 얼음 알갱이가 팽창 밸브를 막아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으키기도 하죠. 즉 고장이 나는 거죠. 이물질, 수분을 없애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바포레이터 증발기입니다. 이 편에서 설명한 응축기, 즉 콘덴서하고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응축기는 대기 중에 열을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증발기, 에바포레이터는 차 실내에 뜨거운 열을 흡수하는 거죠. 우리가 에어컨 작동할 때 1단, 2단, 3단, 4단을 돌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블로우 모터라고 하는데 선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파란색 부분으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A/C라는 버튼이 있죠. 에어컨 버튼. 그걸 누르면 에어컨이 나오는 원리가 되는 거죠. 증발기가 차가워지면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게 송풍구를 통해서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 거죠. 즉 차가운 증발기, 그러니까 에바포레이터를 선풍기 블로우 모터를 통해 차 내에 더운 공기를 순환을 시켜 더운 공기 열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내보내서 실내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증발기 자체 내에는 물이 발생이 돼요. 왜냐? 차가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공회전 상태에서 세워놓고 보면 바닥에 물 뚝뚝 떨어지죠. 근데 가끔씩 이 물 떨어진 것 때문에 내 차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많이 새 해서 당황해 하시고 좀 되게 조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에어컨을 키면 차 바닥에는 물이 생기게 됩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키면 실내기에서 물 나오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 버튼, 라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버튼 안쪽에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이 존재합니다. 너무 차 깊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흐르던 게 남고 하다 보면 습하잖아요. 에바포레이터 근처에 이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시커먼 에어컨 바람을 잘 쓰고 운전을 하다가 집에 오기 한 2-3분 전에 AC 버튼을 꺼주세요. AC 버튼을 꺼주면 지금 에어컨의 순환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추게 된 상태에서 그냥 선풍기로 걔를 증발기, 에바포레이터를 말리는 거죠. 이런 걸 해주셔야 차 실내에 이상한 곰팡이 냄새라든지 막 이런 좀 불쾌한 냄새가 안 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해도 되냐?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차 내 구조에 생기는 그런 냄새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하는 이제 에바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클리닝을 통해 공조기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네, 향균 필터는 밖에 있는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때 걸러주는 필터지, 그 필터가 에바포레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진 않아요. 즉 필터는 필터대로 관리를 하되 에바포레이터는 에바포레이터대로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에바포레이터 클리닝을 안 해도 차가 에어컨이 안 나오진 않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썩지. 그럼 물때도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여름이면 물이 생긴 상태에서 습한 상태에서 계속 뜨거우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해도 에어컨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건강에는 안 좋겠죠. 내가 맡는 호흡기에 그 냄새를 맡게 되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차에 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뭐 미세먼지 하지만 지금 차 내에서 곰팡이 냄새를 바로 맡는데 미세먼지 걱정할 게 어디야. 지금 내 차에 지금 에바가 더 중요한 거지. 에바포레이터가 차 실내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다 차갑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에어컨 라인은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 하지만 차 실내에 실내 온도계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설정하면 그 온도가 딱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가 되면 에어컨 라인은 멈춰요. 그 온도가 21도로 맞췄다 쳐. 21도가 도달했어. 그러면 에어컨 라인 가스는 순환을 멈춰요. 그럼 컴프레셔가 일을 멈춘다는 거겠죠. 그 멈춘 상태에서는 에어컨이 안 켜진 상태니까 다시 조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21도가 넘어오고 22도가 됐다. 다시 또 에어컨이 작동돼서 그 온도를 계속 맞추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맥스 에어컨이야, 풀이야, 그럼 그냥 계속 돌리면서 계속 순환이 돼.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중급 편에서 하게 되면 다룰 내용이긴 한데 에바에 온도 센서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바 온도가 예를 들면 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얼 거예요. 이제 물이 0도에서 얼잖아. 4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에바포레이터가 얼지 말라고 컴프레셔가 또 멈춰. 에어컨 압력 센서라는 것도 있어서 에어컨 압력이 예를 들면 뭐 15bar, 16bar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압력이 뭐 오버가 됐다. 오버가 됐다는 건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압력이 도달되지 못하고 낮다. 그럴 경우에는 에어컨 가스가 없는 거니까 그 컴프레셔를 또 작동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 모드가 다 있어. 그게 이제 싱글 타입, 트리플 스위치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에어컨 압력 센서도 있는 거고 그 바람의 온도를 조절을 하는 건 이제 공조기관 역할이야. 공조기관 역할이 뭐냐면요. 이렇게 라인이 두 개야. 선풍기가 바람을 여기로 보내기도 하고 여기로 보내. 여기로 갔을 때는 에바포레이터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여기로 갔을 때는 히터 코어라는 게 있는데 히터로 뜨거운 걸 돌리면 바람이 여기로 지나가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에어컨 방향을 돌리면 여기로 가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미지근한 바람을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 둘 사이를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에어컨의 원리 총 4부작 1편, 2편, 3편, 4편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어컨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되게 다양해요. 컴프레셔의 종류, 에어컨 가스의 다양성. 지금은 또 R12, R134A, 그 다음에 R1234에서 이제 더 진화하고 있고 또 각각의 부품의 방식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제어가 들어갔고 어떻게 뭐 이런 되게 좀 복잡한데 이런 부분은 또 중급편, 상급편이 나오겠지만 이거의 반응에 맞춰 다음 편을 만나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갈 수 있을지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거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준비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거를 토대로 다시 제 각색 주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Drop it.